얼마 전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대통령실을 통해 감사원에 제보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감사원은 서둘러 반박 보도자료를 내면서 갑자기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서도 계속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서다라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 그동안 감사원은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온 것입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저희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최고위층의 내부 제보가 있어 감사에 착수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부 제보라는 건 이제 권익위 차원의 내부 제보겠죠. 심지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제보자와 행시 동기냐는 박범계 의원님의 질의에 동기다. 가슴 아픈 제보를 했다. 누구한테 했는지는 말해줄 수 없다고 제보자가 권익위 관계자임을 인정했습니다.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농락하는 행위입니다. 이 자체로도 허위공문서 작성이고 위증으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쏠린 시선을 서둘러 돌리기 위해 최초 제보가 국회라고 말을 바꿨지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감사원이 감사 사주를 받았다 고백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회라고 하는데 저희 당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국민의힘을 통해서 일정 정도 감사에 대해 사주를 받은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 내쫓기 위해 온갖 수단을 사용해 왔습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경우에도 새 정부에서 버티고 있는 것은 모렴치라며 온갖 모욕적인 발언으로 사퇴를 강요했습니다. 전현희 전 위원장이 끝내 사퇴하지 않자 감사원에 감사를 사주해서 먼지털이식 감사를 진행하게 한 것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국회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 위한 정해진 공식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지 않고 은밀하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감사를 제보하고 착수하겠다면 이것은 감사 제보가 아니라 감사 사주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원 75년 역사상 이런 감사원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독립기관인 감사원마저 무너져버린 것 아닌가 한탄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감사 사주의 전말을 낱낱이 밝히고 위법 행위를 저지른 자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마땅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열람 버튼 삭제, 또 결제 패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 감사원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감사위원의 다수가 시행된 최종 감사 보고서를 동의하였다고 했으며 조은석 주심위원 관련한 조사 결과 보고서에도 이를 명시했습니다. 또한 최달령 감사원 제1사무처장도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열람 버튼 삭제에 대해 오후 전자결제 등재 후 주심위원이 열람 결제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논의 실행한 것으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조은석 주심위원의 열람 버튼 조작 실체와 함께 최재해 감사원장과 감사원 관계자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입니다. 먼저 열람 버튼 조작은 조은석 주심위원이 열람 결제를 하지 않아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제1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등의 모의로 사전 결정됐습니다. 이들은 이미 6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감사보고서의 패싱 결제를 전산 조작을 통해 실행했습니다. 6월 9일을 넘길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에 논란이 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관련 최종 감사보고서는 조은석 주심위원뿐 아니라 다른 감사위원도 패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군 이래 제일 많이 열람했으면서도 결제하지 않았다며 조은석 개인 문제로 치부한 감사원의 주장과 달리 이번 주심 패싱 논란은 조은석 주심위원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일어난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3명의 감사위원이 시행 당일 오후 4시 30분경 최재 감사원장을 직접 방문하여 우려를 표명하며 시행 중단을 요청한 사실과 이에 최재 원장이 시행 중단을 시도했으나 이미 시행되어 중단이 불가능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최종 감사 보고서에 동의했다는 다수의 감사위원은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심지어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터무니없는 변명까지 나왔습니다.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감사위원을 패싱하며 각종 불법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누구의 지시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이제 시선은 한 곳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기대합니다. 우선은 첫째로 전현희 보고서, 이 보고서가 과반이 반대했는데도 그대로 시행되고 발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감사위원은 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최소한 4명이 찬성을 해야 보고서가 채택이 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당일 6월 9일입니다. 오후 4시 반에 3명의 감사위원이 최재해 원장을 찾아가서 보고서 공개를 늦춰달라, 하지 말아달라라고 분명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 줄곧 반대해왔던 조은석 감사위원까지 포함하면 4명이 명백하게 반대 의사를 밝힌 겁니다. 최재해 원장도 이야기를 듣고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공개를 중단하라 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무처,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끄는 사무처가 늦었다, 이미 늦었다 라고 전현희 보고서를 공개해버리고 맙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두 번째, 심지어 이미현 감사위원도 패싱당했다. 이미현 감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유일한 감사위원입니다. 이 이미현 감사위원이 6월 9일 당일 사무처가 마련한 보고서를 보고 어라? 5곳은 고쳐야겠네 라고 해서 5곳을 고치라고 사무처에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처가 3곳만 고치고 나머지 2곳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애초 원한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이미현 감사위원은 어제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5곳을 고치라고 얘기했는데 3곳만 고쳐진 것을 나중에야, 이미 다 시행되고 공표된 이후에 나중에야 설명을 들었다,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감사위원도 이렇게 패싱을 당했습니다. 이건 언론사로 따지면 데스크가 이 현장에 있는 기자분들에게 기사를 고치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그 데스크의 요구를,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방송에 내보내거나 신문을 찍어댄 것과 유사한 일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국정감사를 하는 도중에 감사원 출입기자들로부터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감사원 출입기자들의 말이 그 6월 9일 당일에 낮 12시 53분에 출입기자들이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문자는 뭐냐면 전현희 보고서가 오후 4시에 발표가 되니 기다려달라, 이런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2시 53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감사위원 7분이 보고서를 받은 게 오후 1시입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를 받기도 전에 이미 사무처는 다 그냥 밀어붙일 테니까 기자들 기다려달라, 4시까지. 이렇게 밀어붙인 겁니다. 이건 조은석 감사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감사위원들도 다 패싱을 당한 겁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끄는 감사원 사무처가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자신들이 오전에 작전을 짜놓고 그대로 밀어붙인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공수처가 다 일일이 확인을 해서 무겁게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